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축구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경기력 향상에 힘쓸 수 있게 됐는데요. 화성시 시각장애인 축구팀은 이진희 감독을 포함해 김자훈 선수 등 총 6명의 선수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추가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창단식에서 장애인체육회는 안정된 훈련 환경에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와 민간 기업과 함께 장애인 체육 직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복리 후생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제주도 장애인체육회는 선수 발굴과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은 채용과 복리 후생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은 장애인의 채용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제공 등 다각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정부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포함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달 21일부터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12월 사용요금부터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대상 어린이집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2023 스페셜 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스페셜 나이트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이 음악 감독을 맡았고 성신여자대학교 김동수 교수가 지휘를 맡는 등 약 1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음악회에서 앞으로도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그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인천시를 방문해 시설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 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16일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 지난해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 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해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또 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 지난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 주택에 입주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날 이 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장애인 학대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는 데 반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장애인권권익 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피해 의심 사례는 총 2,4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대 행위 의심 자료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이었습니다. 장기간 학대가 이뤄진 사례도 포착됐는데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3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학대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자 상담이 1,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나 거주, 학업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은 561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사후 관리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장애인 쉼터에 대해 성과 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전담 공무원 배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주하는 다양한 용어를 쉽게 설명한 책,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용어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 장애인을 위해 출간한 책인데요. 그동안 달라진 복지 정책 등을 반영해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이번 책은 실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 장애인이 정작 관련 정보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책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를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주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대상, 서비스 이용 시 마주하는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또한 책자 안에서 서로 관련 있는 용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페이지를 함께 표기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그동안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본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지만 그 절차나 이용 방법이 다소 복잡해서 아직 여전히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면 되고요. 소득 수준하고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앞선 영상에서처럼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뇌병변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혼자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심사를 통해 매달 일정 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 아들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통해 월 390시간의 활동 지원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90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다시 A씨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면 그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했죠. 밤낮으로 아무래도 좀 잠 못 자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러던 중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12로 지원되는 100시간을 추가로 받았고 올해 100시간이 또 추가돼 총 200시간을 지원받아 활동 지원사를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맘 놓고 뭘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밖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지원 대상자 중 기능 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월 100에서 최대 35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동안 케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서울시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4.7% 증가한 2조 2,84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이분들을 발굴하고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은 결코 놓을 수 없는 희망입니다. 조금 더 쉴 수 있는 거 그거죠. 도와주시는 분이 조금 더 오래 계시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죠.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아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 아동의 참여권이라고 하는데요. 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 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나아가 아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7조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장애 유무나 인지 능력에 상관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장애 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장애 아동이 처한 취약한 현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발달장애인은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고 주된 의사결정 주체는 대부분 보호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그칠 뿐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고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장애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한 참여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아동 참여권, 장애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 상담을 하는 국민콜 110번을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콜 110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입니다.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 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110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온라인 채팅 상담은 물론 화상수어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질 피해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 또는 문자, 110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메뉴에 따른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다음 달 12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부모,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로 산정된 월소득 인정액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에 설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달장애인 성악가 앙상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전남 순천에 왔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감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유재니 기자입니다. 순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발달장애인 성악과 앙상블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공감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달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도 공연한 발달장애인 성악가 앙상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을 초청해 공연과 공감 토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접 인식 개선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과 함께 장애의 공감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여 명의 시민들은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8명의 단원이 전하는 아름다운 화음에 귀를 기울였고 노래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공연하는데 그래도 긴장은 좀 되지만은 저희도 단원들끼리 끝까지 맞추다 보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공연도 잘 준비해서 모든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이어진 발달장애인 단원들과의 공감 토크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로 살아가는 단원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제1회 여수 장애인권 영화제 공존이 여수시 성산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장애인식 전환을 위한 제1회 여수 장애인권 영화제 공존이 지난 16일 여수시 성산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라르시 센터에서 주관했으며 시민들에게 장애인권 개념을 전파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인권영화제를 통해 시민하고 우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장애인 극단 익투스의 작품 머그샷을 비롯한 다양한 상영작과 감독과의 대화 등을 관람하며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부끄럽지만 함께 상영하고 같이 즐겁게 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장애인들을 다른 의미에서 볼 거 아니고 내 형제, 내 이웃으로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권 영화제가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회 여수 장애인권 영화제는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던 장애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다양성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과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관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나섰습니다. 대형 버스 2대에 골밀도 측정기, 고압 멸균기, 치과 유니트 체어, 한방 의료기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의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폭염, 독감 예방 등 계절별 보건 교육을 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발견 시 보건소 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을 위해 바다를 항해하는 병원선,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하늘을 나는 닥터 헬기와 함께 의료 취약지를 다니는 전남 건강버스가 운영을 시작해 6해공 이동 의료 지원 체계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비롯해 유기 또는 방임을 일컫는데요.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어 위로와 안정, 나아가 홀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힘이 필요한 순간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진짜 도움이 될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